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2016 하반기 국채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벌써부터 일어나서 올바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자기소개서를 쓰느라고 거의 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하반기 공채 합격 비결 중에 저는 가장 생각나는 게 어떤 겁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쵸. 예, 홍기찬 강사님의 명언이었죠. 만약에 네. 이게 지금도 새벽에 잠들고 오전에 비몽사몽 이렇게 하고 계시다면 패턴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려고 이불 덮고 누웠다가 나 자소서에 이 말 써야 되겠다 해서 이러면 안 된다. 벌떡 일어나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 표현이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히다 이럴 정도는 아니라는 걸 그 다음 날 아침에 느끼실 겁니다. 맞아요. 좋은 표현, 좋은 말 이게 밤 12시에서 새벽 사이. 이게 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때 일어나서 괜히 소설가처럼 그렇게 쓰시다 보면은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되기 때문에 엄한 짓 하지 마시고 네. 잘 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셔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게 쓸데없는 걸 썼구나 싶어서 이렇게 지우는 것도 좋은 첨삭법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는 이렇게 소설, 창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용적인 글쓰기니까요. 꼭 새벽에는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엔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소서 한번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잡정보센터 보시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면 정말 좋은 자소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옳다구나. 옳다구나.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취준생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위해서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이죠. 2016 하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승리를 위하여. 예, 오늘은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뭐 특수장치 해놨나요, 여기? 예. 소리? 좋은데요? 다리 어떠신지요? 다리요? 괜찮습니다. 뭐 요즘에도 강의를 뭐 얼마 전에 대학 가서 했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저는 제가 학인 줄 알았어요. 왜요? 한 다리로 2시간 학다리. 동안 학다리 탑. 날개짓 할 뻔했어요, 제가. 아니, 추석 때 뭐 네. 하셨어요? 추석 때요. 이제 고향 갔다 오고요. 좀 편히 쉬려고 했었는데 제가 딱 이틀 동안 카톡을 확인 안 했더니 437개의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선생님 급해요. 자소서 빨리 내야 돼요. 네, 그래서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자소서 봐주면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월요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취업 준비생 2명 중에 1명이 직무 중심의 채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그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근데 그 방법이 괜찮은 건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네. 먼저 보시면요. 이 전공 서적을 많이 읽고 전문 용어를 암기했다는 답변이 1위였고요. 그렇습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무 분야에서 인턴십을 했다가 2위. 그다음에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뉴스 기사 등 정보를 스크랩했다. 그리고 직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는 조모임을 했다. 이런 순이었는데 네. 태성 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네. 근데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소서 검토를 하면서 보면 이 친구들 진짜 직무를 공부를 한 거야? 직무 역량에 대해서 알고 쓴 거야? 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자소서가 굉장히 많아서 이 답변에 대해서 사실 신뢰를 크게 하지 못하겠고 전공서적 뭐 읽고 전문 용어를 암기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언제 다 읽습니까?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만 쫙 뽑아가지고 하시면 좋겠고요. 모르는 사람이 1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조모임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혜 나오지 않습니다. 좀 아는 사람한테 좀 가이드를 받는 것이 더 좋고요. 취업은요, 얼마큼 빨리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얼마큼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리는 핵심입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예. 정말.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또 들으셨죠? 예.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송환 쌤 저쪽에서 또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엄마 미소를 하고 계신데 어떠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네, 저도 이게 자기 생각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실제로 많은 취준생들이 아직도 자소서에서 좀 말하자면 이렇게 감성적인 이야기들을 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자소서라는 거는 실용문이고 굉장히 정보와 직무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도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인턴을 하더라도 그 인턴에서 어떤 걸 얻어가는지가 좀 불명확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공 서적 중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든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지금이라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송아쌤이 공채 달력 짚어주시면서 우리 취준생들이 직무 중심으로 좀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도 본인이 어떤 직무에 어울리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어학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공이라든지 실제로 전공 중에도 본인이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은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이력들을 쭉 한번 검토를 하시고 본인의 성향까지도 좀 파악을 하셔서 본인이 정말 어필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턱대고 많이 뽑는 분야, 뭐 많이 뽑는 계열사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이제 10월로 넘어가서 10월 첫 주에 어떤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 채용 공고를 마감한 상태고요. 하지만 10월에도 정말 중요한 기업들은 남아 있습니다. 먼저 10월 3일 화요일부터 보면 이제 너무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서 채용 공고를 마감을 하는데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금호 타이어라든지 금호 어떤 그룹들과 함께 아시아나까지도 너무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아시아나 그룹에서는요, 에어서울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지금 신생 기업들이 정말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많은 신입사원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서울이나 에어부산 쪽을 노려보신다면 나중에 항공사 쪽은 이제 이직 같은 게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호 타이어나 뭐 예를 들어서 금호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뭐 나는 유학생이라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지원하고 싶다라든지 나는 어려서부터 왠지 타이어에 끌렸다 뭐 이런 지원 동기를 아직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럼 무조건 거의 입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탈락시킨다는 인사팀의 실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많이 서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호 아시아나 그룹 공채 많이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10월 5일 이제 수요일인데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이제 채용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라든지 IT라든지 보험 계리사 등 다양한 보험 전문 분야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뽑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그룹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쪽으로 원하셨던 분들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6일로 넘어가면 OCI에서 신입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22개의 계열사를 가진 아주 탄탄한 중견을 넘어서 거의 대기업에 버금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무기화학 재료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일반 소비재와는 좀 멀어서 생소하실 수가 있지만 OCI 같은 경우에도 화학공학이라든지 기계공학 그리고 다양한 재료, 신소재 등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지금 뽑고 있기 때문에 OCI도 채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월 7일 정말 대망의 데상트가 이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직무뿐만 아니라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정말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회사인데요. 데상트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전문 기업이기다 보니까 실제로 레포츠를 즐기는 본인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인재상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소서의 액티브함, 본인의 활동적인 모습을 많이 녹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데상트는 굉장히 특이한 자소서 항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분 자기소개 동영상인데요. 꼭 자기소개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반드시 출연한 1분짜리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출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자소서보다는 동영상을 위주로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데상트 한번 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8일 토요일에 가면 한솔섬유에서 지금 인사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솔섬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3대 OEM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봉도 높고 나름의 복지도 탄탄하니까 인사팀 지원하시는 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10월 9일 일요일에는 세아상혁과 커피빈코리아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아상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3대 OEM 기업이고요. 신입 연봉이 4,520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별도고 인센티브가 풍문에 1,000만 원 이상인 걸로 네,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네, 기가 막힌 기업이니까 네, 한번 이제 해외 영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네, 영업까지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상혁 같은 경우에 특히나 굉장히 다양한 언어에서 많은 가산점들을 부여하고 있는데 뭐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리고 인도네시아어 등 그런 것들은 말할 거 없이 크레올어라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네, 언어에 대해서도 가산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언어 쪽으로 좀 여러 가지 전공을 살리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10월 12일 동부그룹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융그룹뿐만 아니라 하이텍, 본사 쪽에서도 IT나 영업 등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모두 2자릿수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그룹도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0월 12일에는 이수그룹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수는 본사나 페타치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사적으로 정말 중국 진출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라든지 중국 경험이 있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하쌤이 짚어주신 대로 10월에도 정말 다양한 기업들의 공채가 남아 있습니다. 끝이 아니었군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네, 예. 알려주신 포인트를 중심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채에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또 송하쌤 얘기하는데 좀 껴들어서 죄송하지만 세아상혁 굉장히 눈독에 듭니다. 네, 예,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침 흘리신 분이 있을 거예요. 훌륭하다면서 맞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 월요일에 그 CJ그룹 공채가 마감인데요. 저희가 오늘 태성 쌤을 또 부른 이유가 있었죠. 물론 네. 뭐 고정 게스트긴 하시지만 또 CJ그룹 하면 이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자, 막판입니다. 예. 굵직이 특강 해주셔야죠. 예, 아주 뭐 제 바닥이죠 여기는. 그렇죠. 그 CJ가 이번에는 대폭 채용 인원을 늘렸어요. 이전하고 달라요? 예,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오. 거의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한 아. 1,700명 정도 뽑는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도정 중이긴 할 거예요. 왜 그렇던가요, 이게? 이게 이제 뭐 원래 얘기 좀 뭐 합니까? 얘기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요때쯤 되면은 채용팀에서 각 계열사의 사업부한테 요청을 보냅니다. 너희 내년에 얼마큼의 인력이 소요가 필요해? 라고 보내요. 그러면 쫙 올라옵니다. 아마도 요번에 한 900명 정도 필요하다라고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요게 회장실로 보고가 들어가죠. 그럼 회장실에서 아하. 늘려. 그러면 제가 그 중간에서 끼워가지고 2배로 늘리세요. 2배 가능하시죠? 죽겠다 그래요. 회장님 제가를 해주시는군요. 그렇죠. 회장님의 의지가 강하세요. 그래서 요번에도 또 사변 되셔서 예, 더 분위기가 좋겠네요. 예, 그죠? 은혜를 입은 바를 사회로 돌려주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2배로 확 늘렸습니다. 좋네요. 네, 뭐 그러니까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자격 특징이 좀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예, 특징 중에 대표적인 거 별도의 어학 기준이 없어요. 네. 다들 뭐 그래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거 어학 글로벌 직무를 제외하고는 진짜 안 봐요? 진짜 안 봐요. 네, 어. 토익 이거 안 뭐 믿을 이런 거 거죠. 안 근데 본다는 진짜 안 봐요. 그러니까 외국인 만나서 하이 이외에는 못해도. 그러면 오. 예, 영어 점수 없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글로벌 직무를 제외하고는 예, 영어 점수 보지 않을 겁니다. 용기를 안 따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글로벌 네. 직무가 있고 신입이 있고 인턴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네. 하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원서 마감이 26일이니까 다음 주죠? 네, 월요일. 월요일 예. 오후 6시입니다. 6시까지인데요. 이후의 일정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이후의 일정은 그 테스트, 인적성 검사를 보고 심층 면접, 직무 면접, 임원 면접 이런 게 뒤에 이어지는데요. 서류 심사가 마감된 이후에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26일 날 18시에 마감이 되면 일단 전화기는 다 내려놓을 거예요. 채용팀에서는. 그러면 퇴근하느냐? 그게 아니라 다음 날 보고를 위한 작업을 밤새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 몇 명이 지원을 했고 어떤 추세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고요. 요거 이제 채용팀에서 하고 그리고 그룹 개별사의 채용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룹 총괄 채용팀에서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1차 스크린을 합니다. 한 하루나 이틀, 3일, 길게는 3일까지 걸쳐서 1차 스크린을 하고요. 요 스크린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업에다 보내요. 이제 자소서 검토해 주세요라고 보내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검토가 끝나면
다시 채용팀에서 샘플링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채용팀에서 1차 스크린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팀장급들이 자소서를 심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채용팀에서 2차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스크린이랑 샘플링 두 가지 차이가 어떻게 말이 되나요? 좀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 예. 스크린 이렇게 골라내는 거예요. 1차로 골라내는 거예요. 자소서를 CJ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대부분 봐요. 네. 근데 100%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정보이긴 한데 100% 보지는 그럼 않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예?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만 본다고 보시면 팩트입니까? 돼요. 예. 예. 그래서 20%는 어떻게 걸러지느냐? 1차 채용팀에서 정량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자격으로 제시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원자를 받아보면 45세 지원자도 있어요. 신입으로. 아, 그러면 예.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자소서 부분 아니고 이력서 부분에 그렇죠. 레주메 부분에 예. 거기서 안 되는 결격 사유가 20% 정도 된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예, 대외적으로는 뭐 나이 제한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45세를 신입으로 그렇죠. 받기는 좀 부장님이 어려워요. 오시면 안 되니까. 예, 부장님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점이 2.0이다. 뭐 이런 친구들은 일단 걸러요. 그런데 걸르고 나서 무조건 떨어뜨리냐는 아니고 걸러진 사람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들은 또 패자부활전처럼 또 아오. 끌어올립니다. 그게 한 80% 정도가 되는 것 아, 같아요. 그게 항상 그 정도 비율이 되나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제 같아요. 얘기는 왜 그러냐면 레주메 상의 그런 결격 사유가 20%가 안 될 때도 있으면 90%될 수 있다는 그렇게, 얘기죠. 예, 그 얘기죠. 맞습니다. 예. 제 얘기는 왜냐면 학생들이 20% 무조건 안 보는구나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진 않죠. 그 정도 비율이 매년 그렇게 나온다. 예, 이렇게 경험치가 정리 좀- 그렇다는 거죠. 80%를 맞춰놓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그리고 샘플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 CJ의 특징이에요. CJ는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원칙에 맞게 채용을 진행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서류심사위원 면접관들한테 가르치고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채용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서류심사를 해라고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 자소서를 심사를 하게끔 했는데 이제 채용팀장이 앉아서 검토하는 거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창의의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창의에 5점을 줬는데 와보세요. 이거 왜 창의에 줬냐? 5점을 줬습니까?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바로 또 회장님한테 보고하고 다음에 제외되겠네요. 예, 제외시키고 인사고과에도 마이너스를 받게 되고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용팀이 내려진 그 구조 이렇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크게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채용팀장이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자소서를 꼼꼼히 보는 건 굉장히 정확한 팩트라고 기회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서류 심사도 굉장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예. 예, 서류 심사 굉장히 아주 자소서를 집중적으로 보는 기업이 CJ입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서 좀 더 심한가요?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어허. 예, 그래서 자소서를 꼼꼼히 보고요, 블라인드 심사를 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의심하는 뭐 학교, 나이, 뭐 자격증, 성별, 사진 이런 것들 빼고 줍니다. 저는 근데 그걸 잘 못 믿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안 믿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인재원에서 큰 회의실에 몰아놓고 하는데요. 컴퓨터를 줘요. 모니터에 뭐가 뜨느냐면 왼쪽에는 자소서가 뜨고 오른쪽에는 그 평가 시트라는 게 떠요. 그래서 옆에 읽어 내려가면서 클릭하고선 서밋 하면은 저한테 보고가 올라오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데 레주메 부분은 절대 안 보이고. 레주메도 일부 보이는데 지금 얘기했던 오무라고 하거든요. 사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학교 그런 건 안 이런 보이고. 정보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입견을 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CJ는 어떤 사진이 더 잘 받아 이렇게 어깨를 말을 트는 게 안 좋아 들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말을 너무 이런 안 소문- 듣습니다. 예, 예, 너무 안 들어요. 예, 내가 하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 자소서 꼼꼼히 보니까 자소서 집중해 주시고요. 네. 서류 전형에서 채용 전체 최종 합격자의 15에서 20배수 정도를 뽑거든요. 많이 걸르네요. 예. 많이 뽑네요. 많이 뽑는 편이죠? 보통 이게 CJ가 한 15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됩니다. 그러면 한 10분의 1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만 자소서를 통과시킨다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와 직무에 철저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 위주로 뽑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셔야 되고요. 계열사와 직무별로 자소서의 항목이 상이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경험 중심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50대 1에서 10,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된다 치면은 예. 나중에 안 됐어도 예.
여기서 CJ에서 자소서를 통과했다면 예. 상당히 좀 프라이드를 가져도 괜찮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예, 10분의 1의 경쟁률을 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일단. 네, 예. 보니까 이 시스템적으로 걸러내고 또 걸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을 잘 숙지해서 공략만 잘한다면 정말 합격률이 높아지는 곳이 또 바로 CJ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예, 또 태성댐이 CJ 채용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오늘 방금 태성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따라하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공략법,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예. 자소서 고득점 방법부터 예. 한번 알아보시죠. 예, 일단 제가 먼저 다짐을 받을게요. 어떤 다짐입니까?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면 TV 끄세요. 예, 끄세요. 끄세요. 예. 끄세요. 예, CJ 채용을 총괄했고 지금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의 말까지도 안 들을 거면은 네. 끄시고 가서 어디 가서 그 힐링하세요. 이런 사람이 생각이 있어요. 아 지금 그만뒀지 않느냐. 바뀌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가 얘기가 워낙 잘 해놔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요. 아, 그리고 제 그거군요. 휴민트가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계속 정보를 알겠습니다. 올려주고 있어요. 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예. 자소서 고득점의 원칙 첫 번째 평가 항목. 세뇌가 될 때까지 얘기할 거예요. 평가 항목. 평가 항목. 예, 야, 평가 이게 항목을 정말 골라내세요. 한 3, 4월부터 네, 진짜 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들었죠. 예. CJ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예. 구조적인 평가를 하는 회사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꽉 짜놨어요. 누구를 뽑을 건데 무엇을 평가할 건데 어떻게 평가하는데 이것을 채용팀장, 그룹에 총괄하는 채용팀장이 설계를 해놓고 예. 각 계열사에서 그걸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 CJ에서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그 하반기를 대비해서 댓글 읽어주는 채용 담당자 이런 코너들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얘기하셨죠. 예, 그거 있는데 거기서 최다 빈출 단어가 뭐냐면 직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 12개 계열사, 주요 계열사의 채용 담당자들이 나왔는데 하나같이 약속한 듯이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진짜 이거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구체적인 경험으로 승부하십시오. 이거는 경험을 얘기해주지 않고 본인의 의지, 소망만 얘기하면 기업에서는 믿지는 오케이. 않습니다. 네.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합격 자소서 이제는 버리십시오. 버려라. 합격 자소서는요. 다운받은 거 아깝잖아요. 돈 주고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세요. 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평가 항목, 두 번째가 네. 비즈니스 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세 번째가 구체적 경험이었고요. 네 번째가 합격 자소서 버려라. 이 버려라. 얘기셨는데 네 가지를 저희가 100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하나씩 이제부터 쪼개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백 번 저희 강조하신 평가 항목 보죠. CJ의 평가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인재상과 직무 역량에서 기본적으로 뽑아와요. 네. 인재상의 핵심은 뭐냐면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창의, 그리고 정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CJ에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적인 정직뿐만 아니라 비효율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것을 CJ에서는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직무, 그리고 해외와 관련해서 그 글로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걸 평가 항목에다 넣고 하시고요. 여기다 플러스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우리는 이제 job interest라고 하는데 그것도 평가 항목으로 하나 넣어 놓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지원한 직무에 따라서 이제 찾아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평가 항목에다가 각각 넣어주시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평가 그렇군요. 시트가 될 겁니다. 예. 네, 이 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팁 좀 알려주시죠. 예, 직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비즈니스에 대한 철저한 조사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뻔한 진실을 외면하고 또 비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지 지금도. 마십시오. 예.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품이 많은데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 꿰고 계셔야 돼요. E&M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채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회사 채널을 가지고 여기에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소서에. 그 사람들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제품 브랜드를 아셔야 되고요. 이쪽의 산업 분야의 동향이라든가 여기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트렌드 이런 거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야 되고요. 경쟁 관계와 최근 이슈 이런 것들도 조사하셔야 됩니다. 시장 상황 같은 건 어떻게 좀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요해 이거. 예. Dot,
다트. 다트 여기 보물창고예요. 사이트. 엄청난 부분. 전자 공지 정보 그렇죠. 시스템. 예. 네. dart.fss.or.kr 어허. 여기가 보시면 이번에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보물 창고입니다. 여기 이미 올라와 있어요. CJ 거도 8월 16일 날 반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거 보시면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야.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그렇죠. 모르셨던 분들 지금 열을 올려서 쓰고 계실 거예요. 이거 숨기려고 맞아요. 했는데 또 안 됩니다. 에이. 뭘 숨깁니까? 이게. 예, 직무는요. 직무는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롤을 아셔야 되고요.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퀄리피케이션을 아셔야 되고요. 이 일을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커리어 패스를 아셔야 돼요. 요거 CJ의 채용 홈페이지에 또 기가 막히게 잘 정리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아. 거기 들어가서 딴 데 보십시오. 가지 마시고 그럼요. 태성쌤 강의하고 예. 또 강의 못 들으신다면 그 홈페이지 가시면 된다는 얘기. 예. 100번 강조도 지나치지 않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볼 텐데 이게 거창한 게 꼭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관심과 좀 잘 매칭이 될 수 있게 믹스가 될 수 있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합격 자소서 버려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사례를 보면서 좀 사정없이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제가 네. 사례를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가져오셨습니까? 예, 예. 처음에 이제 CJ ENM의 미디어 마케팅 지원한 친구의 예, 예. 자소서인데요. 이거는 이윤정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먼저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네네. CJ ENM은 그동안 글로벌 남학생이에요. 참고로. 나왔어요. 남학생이니까. 예, 남학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담배를 좀 평소에 많이 네, 피우는 남학생이에요. CJ ENM은 그동안 글로벌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비결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크겠지만 이 못지않게 중요한 성공 요인은 고객의 니즈와 또 트렌드를 적시에 파악하고 리딩하는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문화 콘텐츠 시장에서 마케터의 길을 걷고 싶은 저에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문화를 전파하는 마케터의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네, 이게 좀 중략된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좀 뭔가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뭐 그 뒤에는 더 필요 없는 정보라서 네. 찐빵 안에 빼버렸습니다. 안고가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예, 느낌? 예. 그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지원 동기는 뭐냐면 너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니? 너 왜 이 직무를 지원하니? 예. 이거에 대한 대답을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밸런스도 안 맞았고 이거는 왜 이 회사를 지원했니에 대해서는 기업과 직무 분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유화적인 답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기업 분석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예. 그 CJ 그룹 ENM의 예. 홍보 도우미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예. 별로 분석한 것 같지 그러니까요. 않아요. 마치 이거는 제일제당 지원하는 사람이 햇밥 맛있어요라는 얘기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일 하고 싶어요라는 느낌, 그냥 떼쓰기 하는 느낌을 전해줍니다. 체육팀장에서는 예. 뭐뭐 하고 싶어요. 여기도 글도 보면 뭐뭐 하고 싶은,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싶은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아하. 나 뭐 하고 싶어요 정도의 얘기로 끝났습니다. 본인의 역량과 그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다. 예. 그 이유를 좀 믹스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예. 자소서의 목적 자체를 상실하신 것 같아요. 자소서의 목적은 나를 뽑아주세요. 다른 사람 말고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경쟁력. 그렇죠. 근데 내가 없어요. 지금 보면 회사 얘기만 하다가 그러니까요. 회사 급하게 소개하는 마무리를 거 하고 말았어. 그래서,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왜 뽑혀야 되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뽑혀야 되는지를 분명히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CJ그룹의 2번 항목을 보면 여기에서 방금 조금 얘기하신, 네,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가장 많은 계열사나 직무에서 공통되는 항목이 또 대학생활 경험 예. 아니겠습니까?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학생들이 잘 쓰고 있습니까? 예, 요것도 제가 사례를 뽑아왔는데요. 이건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예. 저는 대학교 2학년부터 지속적으로 경영학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예. 경영 관련 수업을 듣고 학회 활동을 하며 다양한 공모전에도 참가했습니다. 벌써부터 안 읽고 싶어지는데 예, 그래도 이거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구나. 예. 지난해 캐나다에서 교환학생 기간 동안 미디어 전공 과목을 이수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방학 동안에는 스리랑카에서 코이카 봉사활동을 통해 주택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내심의 한계가 오네요. 네. 이거 실전이었으면 여기서 안 읽습니다. 중단합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이거 SCM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 쌓아오는 다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네요. 친구가- 대한항공의 SCM 쓴 친구예요. 예. 네. 어때요? 어떤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SCM이면 물류 쪽 그 그렇죠. 직무죠. 예. 다양한 경험은 좋은 것 같은데 예.
약간 뭐 좀 헛다리 짚은 네, 느낌으로. 맞아요. 예. 지원 직무 또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역량 이것과 관련 없는 활동을 그냥 나열하고만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한 것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그러니까 택배를 아르바이트 해봤던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해봤다던가 아니면 직무 역량과 관련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 있다던가 SCM의 직무 역량을 제가 찾아보면 물류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신속한 대응 또는 분석적, 혁신적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나 이런 일 해봤고 이런 일도 해봤고 이런 일도 해봤어. 이것을 나열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절대 안 본다니까. 절대 안 봅니다. 예. 저는 네. 사실 두 줄 읽고서는 안 읽었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또 자소서를 쓰다 보면 뭔가 내세울 만한 경험들을 찾다 보면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이런저런 경험들 또 적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강박관념이에요. 맞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예. 경험이란 게 막 대단하지 않아도 지금 예. 정말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관련된 걸 조금이라도 해보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럼요. 그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 쓸데없는 거 정말 적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없다면 찾아보시고 과거를 짚어보면 분명히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걸 잘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경험 적는 부분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시간상 뭐 하나 더 읽어볼 시간이 네네. 되나요? 예. 네. 제가 경험 자소서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은정 아나운서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네, 이번 자소서는 보니까 CJ 푸드빌 마케팅 직무에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CJ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그룹입니다. CJ 푸드빌은 그 중에서도 식문화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즐겁고 건강하게 음식을 즐기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사업으로의 진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마케팅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마케팅 부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마케팅 직무의 매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좀 뭔가 두루뭉술한데요? 예, 그죠? 그러네요. 예. 예. 요거 제가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요 글에다가 그 푸드빌 마케팅이 아니라 SPC 그리고 영업관리 이렇게 바꾸어서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간단하게. 한번 말이 되나요? 푸드빌을 다시 한번 예, 푸드빌 대신에 SPC SPC 경쟁사죠. 파리바게트 네, 하는데. 예. 그러면 어때요? 말이 되나요? 아, 그게 그대로 되네. 그죠? 그대로 되네요. 예, 뭐 그냥 그대로 되죠. 네. 예, 이거는 똑같네요. 푸드빌, CJ 푸드빌을 위한 자소서가 아니에요. 그 마케팅을 위한 자소서가 아니란 컨트롤 X, 말이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죠. 이런 것들 딱 보는 순간 이거 또 예. 복사 붙여넣기 엄청 해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 가지고 또 다른 SPC도 지원하겠구만.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 자소서를 받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채용팀장 입장에서는 네. 연애 편지를 받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연애 편지를 받는데 내 이름 아니라 다른 남자 이름 썼는데도 말이 돼. 상관없어. 아, 이거 감동적입니까? 예, 너 나하고 사귈래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팁 하나는 다른 회사와 다른 직무를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도 말이 잘 돼? 그럼 다시 쓰십시오. 첫 네. 번째 팁입니다. 예전에, 그리고 예. 이거 쓸 때 사용자 관점이 아니라 공급자 관점으로 자꾸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이게 아니라 공급자 관점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써주시면 좋고요. 예. 본인의 경험과 성과를 좀 수치화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안 될 때 보면은 그렇게 갖다 붙이고 예. 그 회사만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진짜 안 됐고 정말 내가 성의를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통과한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CJ그룹 자소서 합격 전략을 사례 위주로 살펴봤지만 자소서 작성해 놓으신 것들을 오늘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 보셔서 정말 인사 담당자들에게 선택받는 자소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네. 그리고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잡장구센터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의 고민 사연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TV 취업 상담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본방 사수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선택, 아니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학점은 기본이고 토익까지 만점 뭐 학년수 공모전 자격증의 중점 봉사활동 인턴십 스펙 쌓기 설정 불합격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취업은 다시 원점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어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과 능력은 별개란 게 문제 능력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 이제 NCS로 시작하는 일학습 병행제 능력 있는 내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어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No spec no spec 그만도 똑같은 일을 어스웩 어스웩 보여줘 너만의 능력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NCS로부터.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2부에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답답한 마음을 뻥이요 뚫어버리는 TV 취업 상담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시간이죠. 네.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 지역부터 들러보죠. 네, 서울 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자, 요즘 채용 시즌을 맞이해서요, 주무관님. 전국 각지에서 채용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서울도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9월 23일 네네. 금요일 10시에 예.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6 대한민국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예, 예. 이 CJ, LG 그리고 이랜드 등 180여 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니 많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내일 모레요. 내일 모레 네, 구직자분들 참고하셔서 이렇게 18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본인에게 맞는 박람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는 어떤 채용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북구 동서문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상도 ENG에서 전기공사 기술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기를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 자격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필수로 있어야 하며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네. 특성화나 또 마이스터고를 나온 분들이나 이 공대 분들에게는 정말 지원하기에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급여와 또 접수는 언제까지 하나요? 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으로 차량 소지자 그리고 운전 가능자를 우대하고요.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은 채용식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어떤 채용 소식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에 위치한 네. 원팀재단 부설 녹색병원에서 회계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원 자격과 급여도 알아봐야겠죠? 네, 급여는 연봉 2,600만 원으로 지원 자격은 초대조리상 그리고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주 6일 근무이나 토요일은 격주 근무입니다. 네, 네. 또 뭐 우대사항은 없나요? 예. 네, 또한 더 좋은 사용 가능자 그리고 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네, 제가 집에 퇴근할 때 네. 지나가는 길이 있는 병원인데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네요. 예. 접수 마감일은 언제까지입니까? 예. 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예, 이건 예. 마감식 채용 시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구인권도 채용 시 마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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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구미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구미 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구미고용센터 홍설 주무관입니다. 네, 이 구미 지역의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채용 시장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추석 연휴 앞두고 구매 네. 일정이 다소 줄었다가 음. 이제 지나고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예. 네. 자, 오늘 채용권 알아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네네. 구미개전입니다. 구미 계전이요. 예. 네,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전기공사업체로 소방 설비 시공 전기기술사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 전기네요. 전기. 예,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업무를 하고 또 특별한 지원 자격이 필요할까요? 네, 이곳에서는 소방시설 공사를 시공하는 업무를 주로 하게 되며 네네. 그중에서도 전기 분야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예, 특별한 지원 자격은 없으며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합니다. 네, 아무런 참고로- 자격이 필요. 예.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차량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지자 우대. 아무런 자격이 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지원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급여랑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재조정 가능합니다. 예. 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며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지원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무관님 3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저 이남규 아나운서가 갑자기 오 이러면서 쳐다봤습니다. 네. 예. 괜찮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도 있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소식은 네네. 경북 지역 채용 박람회입니다. 2016 상주시 일자리 채용 박람회가 경북대 상주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그렇군요. 네. 구직자분들에게 참 좋은 소식인데요.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먼저 강소, 중소 및 대기업까지 약 예. 3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현장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부대 행사로는 직업 심리 검사, 입사서류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등 다양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채용 박람회는 27일 오후 2시부터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실내 체육관에서 열리게 되며 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준비하셔서 현장 면접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경북 지역의 구직자분들은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요. 구미고용센터의 홍은설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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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서울 구미 지역의 생생한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네,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사연들이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간 취업 보객이 선임 연구원 김현준 코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현준. 오랜만에 뵀는데 더 살이 빠진 것 같습니다. 추석이 추석 같지 않아서. 추석 때 빠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얼굴이 안 그래도 작았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뭔 일 있었습니까? 추석 전에 이 기업들이 채용 공고를 한창 띄워놓고 아, 가는 그렇죠. 바람에 예. 저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음흠. 자소서 첨사 의뢰를 받느라고 추석을 제대로 쉬지를 못했네요. 그리고 좀 아이슬란드 갈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수요일마다 저희와 함께하시는 분이시죠. 또 이남규 아나운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싫으신가 봐요. 참 좋습니다. 예.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게 스킬이 점점 늘어나서 네. 뉴스자라고 감정이입해서 굉장히 저희가 연기력도. 그러니까요.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풍부한 연기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치님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네, 오늘은 사회 현실을 굉장히 반영이 잘 한 그런 사연을 갖고 왔는데요. 요즘 네.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핫하죠. 그리고 한국을 떠나야 잘 산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는 해외로 떠나는 청년들을 주제로 한 어떤 다큐멘터리도 나왔고요. 저거 봤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반영한 취준생의 고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좀 씁쓸한 얘기로 시작해야 되니까 갑자기 또 기분이 확 다운되네요. 네. 예. 자, 그럼 사연을 보기 만나전에 앞서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TV 취업 상담소에서는요, 158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합니다. 카페에 올라오면 실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해결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 들어오시면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이나 고민거리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이 바로 외국계 기업 지원에 대한 고민입니다. 요즘 해외 취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닉네임이 외국 기업 근무 소치. 벌써 닉네임부터 간절한데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 번지르르한 취준생, 그러니까 백수입니다. 이 취업 준비를 위해 자리에 앉아서 이력서를 쓰고 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정말 허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헬조선 하는데 저는 완전 100% 공감입니다. 이 취업도 너무 힘들고 국내 대기업은 또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이라고 불리는 친구들도 매번 낙방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탈락하는데 저는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차라리 처음부터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어떨까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또 준비를 해보려고 하니 외국계 기업은 어떻게 또 뭐부터 건드려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국내 기업들 이력서, 자소서 쓰는 법만 알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영어는 조금 됩니다. 그래서 영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적인 거를 잘 몰라서요. 이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이게 되게 지금까지 많은 사연을 봤지만 이분 좀 대략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 백수신데다가 이제 뭐 대기업이 어려워서 또 해외를 간다고 하시고 네. 근데 또 뭔가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었는데 영어는 또 괜찮다고 하시고 뭐 검증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즘 뭐 국민들도 그렇고 취준생들도 그렇고 살기 힘들다, 살기 그렇죠. 힘들다 그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나아질 기미가 어떻게 한국에선 보이지가 않는 것 같은 느낌. 가장 최근에 제가 만났던 학생도 한국 기업 가기가 너무 힘들다. 차라리 외국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질문 받을 때는 저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네. 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저희가 박창규 대표님과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해외 맞아요. 취업은 안 되고 내가 목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외국계 기업이 이렇게 나은 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렇지만 아닌가 봐요. 물론 외국계 기업이 한국계 기업이랑 비교를 했을 때 훨씬 나은 면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인데 가장 커다란 문제는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그만큼 세계 경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 기업들을 노리고 있는 취준생들도 힘들지만 외국 기업을 노리고 있는 취준생들에게도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 고민 상담자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영어를 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약 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한 영어를 좀 한다면 실전에서는 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아나운서 분들께서도 직업 상담의 영역을 건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한데요. 네, 잘 보셨어요.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영어를 좀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 기준에서는 여태까지 경험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한 영어 구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의사는 표현할 줄은 압니다라는 정도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짚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하자면 네.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취업 준비생들한테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건지 어떤 얘기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월급을 잘 받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만 외국계 기업도 세계 경제 흐름에 따라서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뽑는 사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나 저기나 뭐 국내나 외국이나 쉬운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국내 채용 시장 분위기도 뭐 그리 좋지만 않은 상태고요. 자, 그럼 사연 주신 분의 고민을 제가 좀 해결해 봐야 될 텐데요. 외국계 기업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네, 이제 슬슬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외국계 기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력서나 자소서 자체를 영어로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영문으로 작성한 이력서 자소서뿐만 아니라 영어 면접까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영문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까 영어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저번에 코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좀 살짝 기억이 남는데 그렇습니다.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는 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학생은 뭐 본인이 영어가 조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실력이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본인의 그 평가만 안 돼요. 남이 잘한다고 그래야지 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당장 이분 상태가 영문 이력서나 자소서를 작성을 했을 때 네. 정말 잘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어 면접을 봤을 때 정말 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제가 영문 이력서 작성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아나운서는 토익 잘 봤었어요? 저는 토익이 아니라 토플을 봤었습니다. 왜요? 왜 그때 가라고? 교환학생 가기 위해서 토플을 봤었는데, 네, 어허. IBT. IBT. 네네네. 몇 점이었습니까? 공개해야 되나요? 예. 하지 하십니까?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교환학생 갔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네. 너무 잘했다는 얘기네요. 갔다만 왔습니다. 근데 토플을 해도 영어 네. 잘한다는 느낌 들진 않죠.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완전 그러니까요. 별개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말씀대로 영어 좀 한다고 하지만 이게 토익 점수를 기반으로 한 거라면 굉장히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그 고민 주신 분이 토익 성적으로 좀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라면 좀 자세히 좀 말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문서, 이력서,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영문 이력서인데요. 영문 이력서는 틀이 없습니다. 틀이 없죠. 네, 예. 틀이 없어서 제가 이력서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너무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어서 좀 많이 가렸습니다. 근데 가리다 보니까 누구 거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보기가 좀 흉해요. 근데 어쩔 수 예. 없이 보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예, 예. 영문 이력서는 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써야 되나. 저 이력서를 조금 전체 화면으로 해줄 수 있나요? 잘 안 보여서요. 예. 네. 예. 얘기해 주시죠. 네네네. 한국 이력서를 그냥 영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우선은 개인 정보를 쓰는 난이 한글 이력서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성명, 그다음에 현재 거주지, 주소죠. 그리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는 무조건 있어야겠죠. 예, 예. 네, 그리고 한글 이력서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본인의 강점을 정리해서 써주는 Summary of Qualifications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 이게 번역이면. 저 잘났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잘났어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저 잘났습니다. 본인의 경쟁력. 그렇죠. 그렇군요. 이거를 서머리를 하셔서 제일 위에 써주시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강점을. 예. 네. 네. 이남규 아나운서 이거 안 써봤어요? 저는 저 서머리란을 처음 보네요. 그래요? 서머리란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 저게 정말 중요한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자랑하는 거 외에도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거 어차피 밑에 자격증란이나 이런 거에 다 자기가 필요한 걸 쓰지 않나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아, 자격증으로 안 보나 봐요? 그걸 주지 풀어 쓴 거를 그렇죠. 중시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격증은 정말로 퀄리피케이션이고요. 네. 내가 사람적으로, 이력적으로 난 이런 거 잘해요라고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단편적이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그렇네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educations 부분인데 교육 아닙니까? 교육.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가장 최종 학력, 최종 학력. 네,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학력. 이걸 얼마만큼 써주시면 배웠냐?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보통은 이제 대학이 되겠죠. 예, 그래서 대학과 전공 그리고 학점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학사 같은 거 받으면 저 석사 받으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석사를 받으면 외국계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하. 학사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네.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 영문 이력서에는 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또 배치를 그렇죠. 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서머리를 맨 위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저거 만약에 답이 없는 분들은 진짜 아무거나 막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 서머를 제일 위에 써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으로 쓰라고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를 굳이 따르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보통 지원 직무랑 전공이 맞으면 에듀케이션을 쓰라고 하지만 아하. 맞지 않으면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먼저 써도 아하.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입니다. 어쨌든 예, 예. 이력서인데 그렇게 쓰면 너무 좀 심플하게 되지 않나요? 보통은 뭐 개인 정보나 그렇죠. 서머리 학력, 자격증 이런 걸 하더라도 한 줄이라도 더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렇죠. 외국계 기업은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도 맞는 사실인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약간 다른 게 예. 정말 필요한 것만 봅니다. 아, 실적만 정말 필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막 꽉꽉 채워서 2,000바이트, 5,000바이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는 오히려 영어가 조금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외국계 기업을 써보지 않을래라고 추천을 하는 편입니다. 정말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정말 저는 외국 스타일이군요. 네, 그렇다면 방금 보여주셨던 이력서가 저 항목들이 끝입니까? 이게 참 궁금한데 뭐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또 국내 기업에서 어떤 직무 역량 같은 걸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리하네요. 예. 네, 이윤정 아나운서 날이 서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입니다. 네, 편하게 저 당연히 경험을 쓰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에 관련된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예. 네. 네, 역량에 관련된 경험이 적으면 그냥
experience라고 란을 하나만 만드셔서 쓰시면 되고요. 인턴이나 돈을 받았던 경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라고 란을 따로 만들어서 써주시면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봉사 경험이 있으면 volunteering experience라고 써주시고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어떤 학교 동아리 경험이라든지 교육 수료 활동 같은 게 있으면 extra curricular activities라고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건 뭡니까?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가. 그 activities랑 예. 그 다음에 experience랑 volunteering이랑 이거 이외에 내가 뭔가 더 자랑하고 아하. 싶은데 아. 뭔가 더 자랑하고 그래서 싶은데 엑스트라구나. 그렇죠. 아. 그래서 엑스트라라고 빼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영어 이력서 쓰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면접에 관한 팁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좀 정리해서 좀 그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영어 면접 준비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한국어로 준비한 걸 그대로 번역을 하시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한국어 면접할 때도 제가 항상 그래요. 면접은 질문하면 대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국어 문법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죠.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 면접이니까 문법을 다 맞춰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영어 문법이 맞았나 틀리나를 그게 절대 보지 합격의 않습니다. 당락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아, 정말 그렇기 절대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중고등학교 영어 수준으로 정말 쉽게 말을 잘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김현준 이 컨설턴트가 이렇게 정색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문법 신경 쓰다가 시간 뺏기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어휘로 워딩을 이용해서 정말 전달만 잘하시면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음. 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나 그다음에 해외로 아예 진출하려고 하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피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피성으로 가서 막 접시 닦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도피성으로 도망가시게 되면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시게 돼요. 어.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예. 정말 차근차근 내가 이 역량을 정말 잘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리고 나의 역량이 해외로까지 뻗칠 수 있는 그런 네.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시고 네.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런 영어에 관련된 스펙들을 굳이 토익 점수나 아니면 어학 점수로 쌓지 마시고요. 정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민 상담자분 분명히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신감 이거 하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취업 TV 취업 상담소 끝으로 이남기 아나운서 그리고 김현준 코치님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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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초대석에서 항공사 승무원,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승무원의 세계에 대해서 대한항공에서 부사무장을 지내신 전직 승무원을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기업 부럽지 않는 직장,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